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저분들 제 알바생 아니에요. 그 어버이날인데 왜 여기 계세요? 예, 참, 부모님들이 또 막 그리우신 분들도 계시죠?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96세신데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근데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도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이마에 뽀뽀해주고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어버이날이라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그나마 좀 코로나가 이게 격리가 좀 많이 이 거리 제한 이런 게 풀리고 그러면서 또 전에 이제 요양원에 부모님 보내신 분들은 얼굴도 못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그러셔서 그나마 그런 게 좀 많이 쌓인 분들도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만져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같이 울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외롭게 돌아가시고 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애터미 한 지가 13년하고 14년 그 중간인데요. 그 애터미 했던 시절 중에 요번에 이 코로나 2년이잖아요. 2년 그러니까 2년 한 5, 6개월 되죠? 이 시간이 그 10년의 세월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막 전쟁을 겪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는 제가 두 번째 회사였거든요. 첫 번째는 저도 실패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한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 때문에 이제 또 이 회사가 해외로 또 진출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해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코로나도 힘든데 또 제 파트너 중에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분은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분인데 고려인 3세 정도 되실 거예요. 한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애터미에서 부업으로 끝까지 임페리얼까지 되는 게 그분의 목표거든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왜 전업자만 성공하냐? 부업자도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1호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또 CIS 주변 국가들인데 우크라이나보다도 파트너가 있겠죠. 아직 지사는 없지만. 근데 러시아하고 같이 싸우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코로나와 전쟁이 두 가지가 다 덮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몇 년간의 세월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그 10년의 세월보다 이 짧은 세월이 너무나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고 또 원치 않는 이제 가족 간의 이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저는 세상을 못 읽는 평범한 우리들은 결국은 버티는 게 힘이구나. 예, 버티는 게 힘이고 가족들이 다 한 집안에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평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평범한 게 위대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낀 세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셔서 어쨌든 저는 항상 저의 이야기만 해요. 예, 왜냐하면 제 얘기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결혼을 못해서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 자꾸 이렇게 중매가 들어와요. 저한테. 아니요.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데 중매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 신나는 일인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중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해야 되니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것도 요즘에 제가 제 생활에 또 하나의 변화 중에 갑자기 왜 제가 그 한번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도 그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가 돌아가셨죠. 강수연 씨. 나이가 56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55. 만 나이로는 아마 그런데 어쨌든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했던 기자분이 생전에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분에 대한 추억을.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너무 감탄을 한 게 그러니까 그 싱글들만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일에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만일에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혹시 나는 20대 3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여자분들 계세요? 네, 많죠. 전 전혀 아니에요. 네, 전 전혀 아니에요.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시절이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나이 드는 게 더 좋아요. 나이 드는 제가 더 좋고, 왜냐하면 20대 30대는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좌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막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근데 도전이 거의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불안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다 느끼고 다 해보고 살아라고. 자기가 시간이 지나 보니 왜 나는 그걸 못했지? 그러니까 배우라서 이래서는 또 남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서 씹힐까봐 못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 나이가 주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친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후회되는 게 엄마가 못 돼본 거. 왜냐, 그거는 나이가 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저 되게 막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좋은 배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아깝게 하늘나라 가셨구나. 네, 저도 한번 결혼할 아기를 낳으려면은 지금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그 생각이 꽂혀갖고 제가 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제가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막 결혼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상황에 떠밀려서 진짜 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막 상견례를 하자고 막 저쪽에서는 그러는데요. 제가 겁이 난 거예요. 저희 집은 모태신앙이거든요. 기독교인데 제가 미쳤나 봐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하루에요. 점집을 3군데를 갔어요. 제 인생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면 그랬겠어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 3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왜 팔자 도둑은 못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저는 결혼이 안 맞대요. 3사람 다. 철학관도 있었고, 막 신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골고루 해봤어요. 또 제가 불안해갖고, 계속 신 받은 분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돈이 버는 순간 다 나간다. 그리고 너무 웃겼던 건 조카를 조심해라. 조카들이 다 뺏어간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예. 그러면서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다 안 했대요. 근데 그건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바람둥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근데 재밌었는 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이 없대요. 이제 제가 앞으로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50 넘으면 쏟아진대요. 그래서 내가 50 넘어서 뭐해요 남자들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당신 팔자가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50대 안 쏟아졌거든요. 근데 60대 요새 이렇게 중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를 시대 흐름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저도 베이비부머인데 이제 앞으로 베이비부머들이 거의 다 은퇴하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른들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풍요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학교를 제일 많이 간 세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누려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오랫동안 노후를 보낼 세대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미국에 있는데, 저희 언니는 30대 때 자기 노후를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미국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한꺼번에 돈을 다 넣고 이 돈을 몇십 년을 굴리는 거, 저희 언니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50대쯤이면 거의 다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한 30년 이렇게 노후를 즐기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건데, 지금 저희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주식이 바닥을 쳤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식에 투자해서 계속 굴러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어떻게 해요? 일할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은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원한 직업은 없는데, 근데 수명은 늘어나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고기 맛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저도 그 중에 일원이지만, 너무 불행한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왜 좋은지도 알죠. 그리고 학벌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특별하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잘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학위가 고학력일수록 높은 소득을 갖고 갔다는 걸 이미 본인들은 인생에서 누렸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떻게 했죠? 그렇게 보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변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독립해서 우리들처럼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저도 모시고 있고요. 그 자식한테 글쎄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도 살기가 더 힘드니까, 부모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앞에 계속 이거는 시대 흐름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내냐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이 아니라,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저는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애터미 여러분 이제 많이 오늘도 아마 애터미를 알아보려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창업 준비를 안 하면 망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 애터미도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부디 당부드리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가. 저는 주부들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집안 살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설거지는 왜 나는 하루 종일 하고 있냐고.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는 전문가여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여러분도 애터미를 알아보셔서 하시기로 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셔야 되고,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단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절대, 아마추어는 어디 가서든 돈을 못 벌어요.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닥다리로 인식을 했어요. 사닥다리로.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셨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들 교육에 돈을 엄청 쓰셨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잘 먹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남매가 크게 막 병을 겪거나 막 병원에 입퇴원을 하고 그러지 않았던 건 저희 아버지의 철학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근데 어쨌든 이 남한 땅에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의 땅으로 이민을 온 거라고 봐요, 저는. 문화가 다르고, 그렇죠? 언어도 좀씩 사투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무 데도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던져진 거죠.
던져져서 어쨌든 이북에 딸이 한 명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한 명은 그 피난통에 죽었고 아기가,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러니까 7남매 중에 생존한 거는 4명이 있고 2명이 죽고 한 명은 이북에 있는데 모르죠. 근데 저는 꼭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아마 저희 사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 고향의 주소를 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유독 그 아버지 얘기를 유심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주소를 외워요, 지금도.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겠죠, 사남매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나는 내 고향 땅을 밟을 거야 였죠. 근데 점점 그게 희망이 이제 없어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주소를 외우라고 했겠죠. 아버지가 죽으면 혜정아, 아버지 산소에 있는 통일이 되면 뼈를 다 해가 수습을 해서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셔서 그래서 어릴 때 외우게 해서 전 지금도 외워요. 평안남도 선천이거든요. 거기가 기독교,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 제일 먼저 온 데가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기독교가 태동한 데가. 근데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세미나에서 딱 느꼈던 게,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빈부격차는 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지독하게 부지런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 개를 할 줄 알고 나쁜 짓도 잘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것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도 나쁜 사람은 10개를 해요. 정말 부지런하고 잘하고 아이들한테 올인하고, 그리고 가능한 효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민족 별로 없어요. 제가 중국을 가고 베트남을 가고 다 다녀봐도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한도 많고 좀 독해요. 그리고 특히나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 그러니까 애들을 푸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그죠? 잘 살으라. 저도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불만이 없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딱 하나가 불만이에요. 왜?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왜 그 소리를 안 해주셨을까? 공부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지만, 혜정아, 너는 너 자체로 좋아. 너 존재 자체로. 그리고 너는 행복해야 돼. 그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했죠. 근데 뭐에 노가 있었죠? 잘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처음에 세미나에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위로 올라가려는 이야기가 이 회사의 일도 결국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회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죠. 오늘 제 파트너가 아기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하고 둘이 왔는데 그 4학년하고 지금 2학년인가? 그래서 제가 니네 꿈은 뭐야? 그랬더니 그 2학년 꿈은 유튜버래요. 유튜버. 우리 어릴 때는 판사, 교수,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그 오빠는 뭐라 그러냐? 저기 마술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꼭 되거라. 근데 전문가가 돼야 된단다. 어쨌든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나 그렇죠. 이렇게 딱 3등분이었잖아요. 중산층이 그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고 상류층은 아주 조금이고 그 서민이 많았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요, 오히려 이런 상태였어요. 대한민국이.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늘 언론하고 이런 데서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했고, 그쵸? 이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부모님의 그런 어떤 회사를 이런 걸 물려받아서 상류층이 됐지만, 제가 애터미를 했던 그 시절에는 이 계층이 지금은 더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젠더 갈등이라 그래갖고 남자 여자 이렇게 페미니즘 갖고 싸우죠.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있죠. 그리고 뭐예요? 소득의 격차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또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사회는 변하는데, 어쨌든 제가 애터미를 했을 때는 서민층 밑에 극빈층이 있었고, 이 극빈층 밑에 에너지 극빈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의 저를 보시기에는 저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애터미 소득 갖고는 상류층이 안 돼요.
예,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쪽 SK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상류층이라고 보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산층. 예, 여기 있어요. 여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미 치과 재료 쪽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쇼핑몰로 직거래가 돼버렸어요. 만일에 지금도 젊은 농부들은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 유튜브로 해서 직거래를 시도하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지만 만일에 그게 빈번해진다면 농사분들과 농사 짓는 분들과 소비자가 직거래가 점점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비극이 시작이 되죠. 뭐죠? 그 유통에 관련한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료기 쪽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자리를 잃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경력은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입도 할 줄 알고 그 품목 허가를 받을 줄도 알고 통관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물건을 팔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저 같은 직원을 한 명 뽑으면 5명의 몫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 뿜뿜했었어요.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다. 결혼을 못해도 나는 일할 수 있다. 왜? 나는 계속 커리어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근데 천만에 직거래가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게 확 줄어버리니까 직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일자를 잃었어요. 근데 저는 재취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안 되더라고. 이게 시장이 개편이 되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제가 욜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왜 이덕우 총단장님 임페리얼 누가 소개했죠? 예, 그분이 제 스폰서님이고 우리 집 제 오빠예요. 그 제가 욜로 떨어졌을 때 요때 제가 다단계에 입문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조차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계속 여기저기 막 치과 기공소 같은 데 가서도 막 그 알바 뛰고 막 조금씩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하여튼 7, 8군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잘 안 되면서 왜냐하면 제가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벌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오빠는, 근데 저는 한 번 했는데도 그런데 저희 오빠는 애터미 전에 5번 망했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빚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희 오빠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거든요. 원래 그냥 돈 빌리기 시작하면 부모 형제는 1순위잖아요. 그죠? 거의 그 무이자고 제일 먼저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가 제가 돈 좀 나 빨리 줘. 나 너무 어려워. 그럴 때 우리 오빠가 푸념같이 하던 말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혜정아 있잖아. 나 돈이 없어. 그 나보고 어쩌라고. 왜 못 갚는데? 그래도 그때 했던 말이 명언이에요. 혜정아 있잖아. 이자는 잠을 안 잔다. 24시간. 근데 제가 그때는 돈을 빌리러 다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는데 제가 돈을 꾸러 다녀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겪지 않은 건 하나도 모르는 거고 실제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여기로 왔는데 이 에너지 극빈층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죠. 그리고 어른들,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부모가 이혼하고 이 돌보는 적이 없이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여기 있죠. 뭐예요? 먹는 거는 둘째 치고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얼어 죽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갔었어요. 여기까지. 애터미 만났을 때 제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멀쩡해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 있을 때나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때부터 저를 불쌍하게 보죠. 전화하면 잘 안 받고. 그러던 상태에서 어쨌든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하기로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자.
하고 제가 결심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국 사람은 3번 물어봐야 답을 해요. 잘했을 것 같으다. 못했을 것 같으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나는 죽어도 손 안 들 거야. 네,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어. 저는 그래서 여기 오늘 남자분들 많으신데 아마 후자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은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머리로 알아요. 가슴도 알아.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아무거나도 해야 된다.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거나 그런 마약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는 뭐든지 해야 돼. 그거는요, 알아요. 머리도 알고 가슴도 알아요. 여러분 남편분들 다 알아요. 젊은 애들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입하고. 안 되니까요. 근데 아는 것과 하는 건 달라요. 절대 달라요. 제가 이거는 좋은 거고 저희 오빠가 화장품을 한 세트 들고 왔어요. 다시는 안 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개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해봤잖아요. 그거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6개 회사를 우리 오빠한테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안 할 거니까 화장품 한 세트를 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 화장품을 사야지만 회원가입이 되냐? 왜 내가 아니까. 이제 이 어떤 업종인지 아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랬더니 주는 거래요. 그럼 이 물건 말고 딴 물건을 또 회원가입비를 내야 돼?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짜잖아요. 그럼 공짜인데 내가 손해날 건 없죠.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혜정아 네 주민번호하고 네 통장번호만 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회원가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회원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 알았어. 딱 하고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서 가 그랬어요. 가라고! 난 안 하니까.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있었던 보상 플랜 있죠? 전혀 몰랐어요. 그거는 제가 손해본 것 같아. 왜냐, 회사에 대한 거 뭐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내쫓아버렸어. 빨리 가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오빠 아들한테 전화했죠. 바로. 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진짜야. 응? 니네 아빠 저러고 돌아다니면 나도 끌어들여서 실패를 하고 피해를 준 것처럼 니네 아버지가 6번째 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다단계를 할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웬일로 저희 오빠 와이프가 그래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한 번은 더 하게 해주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화장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생얼백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뭐 이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영어가 한자도 없어. 이 화장품에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아. 물어봐야 돼. 그래갖고 전화했죠. 그랬더니 혜정아 너 할 거야? 안 해! 근데 이 화장품 이름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뭐라냐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안 써보고 그냥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망해야 돼 100%. 그래서 내가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기억났어. 그래서 뭐래 왜 이렇게 졌대 그랬더니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지만 여러분 아시죠? 부모 모시는 사람이 제일 파워가 센 거. 제가 막내여서 제가 딱 듣잖아요. 지랄을 하다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화장품을 써봤다는 거예요. 왜냐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써봤는데 저희같이 수입을 하는 사람은 제조원이 중요하죠.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근데 딱 보니까 한국콜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한국콜마가 화장품만 만드는 줄 알지만 의료기도 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치과재료 쪽도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한국콜마만 믿을만해. 그거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입을 해서 팔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건만 잘 만들면 누가 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를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써봤는데
이 써본 게 이게 코가 낀 거예요. 이게 이덕우 씨한테 코가 낀 게 아니고 저는 박한길 회장님 만나본 적도 없고 이 화장품에 코가 낀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저는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팔리겠다. 이 제품은 팔리겠다. 팔리겠다가 자꾸 떠오르면 그 다음은 뭐예요? 팔고 싶다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회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맘의 법칙. 우리 오빠는 사업 설명도 못하고 화장품만 한 박스 뜯겼죠. 동생한테. 그러고 쫓겨났지만 그 화장품을 써본 나는 뭐예요? 내 안에서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판단은 누가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얘기를 던져야 돼요. 근데 그 던지는 말 중에 저같이 인생에 다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절대 월급쟁이는 될 수 없죠. 왜냐? 40이 넘어가고 아무 기술도 없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여자를 누가 씁니까? 제가요, 여러분 혹시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아세요? 천호역에서 제가 암사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를요,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제가 호프집 문을 다 열어봤어요. 제가 술 전혀 못하거든요. 대낮서부터 술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방 보조로라도 취직을 하려고. 이 플랜카드 걸린 데는 제가 다 들어가 봐요. 저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돈을 벌려고. 아무데도 안 써주니까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한 집의 사장님이 어수룩하게 저를 쓴 거예요. 주방 보조로. 한 12군데를 들어갔는데 그 한 달에요 4만 원씩 120만 원을 준대요. 그것도 저녁 타임에. 제가 술을 잘 먹을 줄 알면요 절대 저녁 타임에 경력직이라고 뻥을 안 치죠. 왜? 술집은 저녁이 제일 바쁘잖아요. 저도 잘못 걸렸고 그 사장님도 잘못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요 딱 2주 만에 잘렸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지발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그 80만 원 받고 제가 결심했죠. 나는 노동하고는 안 맞는다. 설거지 해본 적도 없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몸만 아프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물건을 써보고 니까 자꾸 팔리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전화를 또 했어요. 우리 오빠한테. 혜정아 너 그래서 하기로 아니야. 이 화장품이 얼마야? 그랬더니 가격이요 7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요게. 이때 비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너무 후져. 너무 보잘것 없어. 근데 속 알맹이는 뭐예요? 진짜 베개가 있어요. 저는 이걸 알아봤어요. 회사나 회장님의 어떤 그런 강의에 넘어간 게 아니고 저는 이 제품 나 돈이 필요해. 근데 나한테 뭔가 내가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해모임을 못 먹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오빠가 돈이 없어갖고 이것만 덜렁 주고 가서 예, 그때 제품 2가지밖에 없는데도 저는 요거밖에 안 써봤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 오빠는 나 가입만 시켜놓고 자긴 또 바쁘니까 저한테 전화 와갖고 화장품이 어떠냐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쓰면서 제가 뭔가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계속 저를 흔드는 거예요. 가격까지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 되겠다 싶더라고. 되겠다. 그런데도 제가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냐면 제품은 확인을 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품하고 이 2가지는 누가 가지고 있죠? 회사예요. 회사에 대한 제가 검증을 못 했잖아요. 요것만 검증이 됐잖아. 요거. 저는 제품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시장에서 1위라면 그거는 초대박이죠. 가지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베스트셀러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하나라도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미 의료계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의 검증은 결국은 뭐죠? CEO에 대한 검증이에요. CEO. 근데 CEO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미나를 가야 돼. 세미나 갔죠? 갔는데 뭐가 써 있었죠? 사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서 제가 마음의 문이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랬다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교주구나. 그래서 딱 닫았어. 딱 닫았고, 사실 그때 애터미가 너무 가난해갖고, 회장님도 신용불량자인 아시죠? 거지대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디였냐면 한국콜마 있죠? 제가 처음에 간 데는 한국콜마 식당이었어요. 그것도 구내 식당. 그리고 세미나를 언제 했냐? 직원들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을게요?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다 에어컨도 빵빵하지 않아갖고 덥지, 음식 냄새 나지. 회장님은 이상한 분이 한 번 올라와가지고 성경 얘기는 계속하지. 사원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지. 미쳐버려. 내가 싫어하는 게 다 있어 거기. 그래서 내가 나 안 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운명이에요. 제가 차가 있었으면 도망갔겠죠.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 이야기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갔는데 또 그래. 안 하기로 했어. 근데 한국 사람은 3세판이죠. 세 번째는 이게 잘못 걸렸네. 1박 2일이야. 거저 속리산이야. 산속에. 그래갖고 했는데 역시나 그때는 그 1000명도 안 됐었어요, 여러분. 세미나에. 그리고 거의 붙잡혀 온 사람들이야. 저같이 차가 없는 사람들. 차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은 다 저같이 돈 없어서 차도 없어서 서울까지 못 가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근데 저한테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저는 여기서 검증했거든요. 1박 2일에서. 뭐였냐면 똑같이 성경 얘기도 하시고 사원도 그대로인데 여러분 1박 2일을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는 CEO 보셨어요? 네, 그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고문이잖아요.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10시에 끝난다 그러는데 10시에 안 끝나요. 이분이. 언제냐? 2시에요. 2시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알아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 알아들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요, 쌤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 안 끝나면요, 이렇게 막 정의로운 남자분들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막 집에 가야 된다고! 졸리다고! 이런 분들 꼭 있었어요. 끄떡도 안 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시간을 어길 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온몸이 막 땀에 절으니까 덥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켓을 벗어요. 근데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켓을 뭐라고 해요? 우아기라 그래. 그 우아기 벗으면 그날 끝난 거야. 2시야. 그래서 나는 막 그분이 옷을 자꾸 이러면 속으로 이렇게 벗지 마. 근데 절대 벗어.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봤던 치과 의사분들 중에 진짜 큰 부자. 치과 의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은 그냥 저기고, 그러니까 왜 있죠? 부모가 의사 돼갖고 된 분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이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이 2개, 3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 때문에 임플란트 제조업에 뛰어든 의사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광기가 있어, 광기가. 정상인은 아니에요. 막 미쳐가지고 그 얘기만 해, 24시간. 근데 저는 1박 2일 때 그걸 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싫다는데, 좀 끝내라는데, 계속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가격을 올리는 치사한 짓은 안 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분은 자기 어떤 신앙을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차렸구나. 근데 거짓말을 하면 자기의 신앙이 사기가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분은 제품도 잘 만들 거고,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리고 이분은 가격을 안 올릴 거. 왜? 전도가 안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박 2일에서 제가 3번째 만에 결론을 냈어요. 난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신 오빠한테 설득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세미나를 그 당시에 전부 회사가 다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들으면 되고 누군가를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세미나 비용이 하나도 안 드니까 저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 걸렸냐? 1년 3개월 걸렸어요. 그 언제 하기로 했냐? 전기가 가스가 끊겼을 때 제가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비겁하게 피하면 우리 엄마를 내가 못 모시죠. 제가 그 꽃동네 있죠. 꽃동네 거기까지 갈 생각도 했었어요. 엄마 모시고 끝까지 내가 엄마를 모시려면 그 둘이 같이 한 몸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거기 가서 나는 멀쩡하니까 가라 그럴 텐데 그러면 나는 끝까지 버텨야지. 그래서 설거지를 하든가 마당을 쓸든가 하여튼 나는 뭔가 공짜로는 안 한다고. 왜냐 내가 취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딱 그 가스가 끊겼을 때 애터미 해야 된다. 이제는 그냥 무작정 고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잘 못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세미나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위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어그러지고 계속 이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이 머리랑 가슴은 아는데 이 손발은 꽁꽁꽁꽁 묶여. 그렇게 1년 3개월을 점검을 했는데도 제가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또 세미나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서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는 안 돼요. 한 방은 없어요. 하나 하루하루를 빌드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칸은 건너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애터미를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뭐였냐면 하루만 집중하자. 제 성공 요인이에요. 하루를 잘하면 그냥 나머지 다 한 달 후, 1년 후 저는 계획이 없고요. 오로지 1일짜리 계획만 있었던 거예요. 너는 이제 하루가 네 인생의 전부야. 그래서 저는 이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더니 이게 건너가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가스비가 안 밀리고 월세도 안 밀리고 여기에서 또 어느 날 보니까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잡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일 목표는 작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피니시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일일 목표는 절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임페리얼인데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배우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뭘 했냐면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그 배움을 여기서 얻은 거죠. 수많은 파트너들, 그리고 애터미의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일하기 좋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죠. 제가 시작할 땐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죠. 인터넷 빠르죠. 물류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일은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처음엔 나밖에 몰랐는데 그러면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제가 딴 거는 해결을 못 하죠. 뭐 부부 그런 결혼 생활 상담 못 하죠. 여기 우리 파트너 박은하 총장님 그분이요. 처음에 왔는데요. 자꾸 스폰서들을 골치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와이프가 먼저 알아갖고 와이프가 가입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부 코드 하나로 보니까. 근데 이분은 뭐야? 자기 게 갖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나는 왜 안 되냐서 내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앉아보시라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애터미 코드를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네, 이혼하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담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애터미 일을 못하겠다? 저는 딱 하네. 군대 보내버려. 아들 군대 보내.
딸 시집 보내. 내가 상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애텀 있는 상담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소원들대로.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아주 빵빵한 나라.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들이 애터미 사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점점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부모를 지킬 수 있고 아이들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중산층이 많아지면 대한민국도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안 될 때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 자기 선택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즐기고 있고 책임을 지려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애터미를 잘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었구나 그런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저는 부자예요. 애터미 수당 때문에 부자도 물론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제 정신적인 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평범한 가장이에요. 보통의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 같이 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고 제가 중3 때거든요. 예, 저는 한 번도 4455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66 이상. 예, 남자분들 안 오시고 여긴 기절하고 있고 뚱뚱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드럽게 또 그럴듯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7 중에 이제 4번째죠. 저희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님들이 미국 가면 출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잘 사니까.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 가기 며칠 전에 이제 덕수궁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 어디 명동의 한일관인가? 거기서 불고기랑 냉면을 먹고 덕수궁까지 걸어가서 요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 뿔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쿤타 킨테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언니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한 200불 정도밖에 못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보내면 거의 성공하기 전까지 한국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마 이 딸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는 철부지였고 그냥 옆에 서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기억을 못 해요. 나는 기억한 거예요. 희한하게 나는 기억이 생생하고 제가 저희 언니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아빠가 그랬어? 그러더라고. 난 기억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야. 저희 언니 딸이 은혜 해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혜정이 우리 언니는 혜신이. 제가 말자 순자 영수기가 아닌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혜정이 학교 전체 혜정이 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혜신아 내가 있잖아 너한테 많은 돈은 못 주는데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혜신아 나는 있잖아 내가 쿤타킨테 같아. 끌려왔잖아요 백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미국 투어를 갔을 때요.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갔을 때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의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 이제 견학을 오잖아요. 그럼 그 시절 그 복장을 입고 아이들한테 역사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미국도 초기에는요.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인 거예요. 월급 줄 필요도 없죠. 아무런 복지도 없죠.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다가 판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대예요. 7대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그 비극적인 그 여자들은 막 성폭행을 당해서 막 그런 아이들을 낳고 죽임을 당하고 탈출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그 다음 세대는 좀씩 더 잘 살게 된 거죠.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 같은 생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 드라마를 유심히 봤다, 혜신아. 그런데 7대에 이 사람이 나왔다. 플리처상을 받은 작가가 나온 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죠. 하이클래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혜신아, 아버지는 절대 이렇게 남한 땅에 뚝 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엄마 아버지보다는 고생을 덜 했다. 그런데 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자식을 낳으면 걔네들도 너도 아버지 같이 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야 돼. 그 다음 세대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저희 언니가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15년 만에 한국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폐암에 걸려서 앓고 있다가 그 이후로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까맣게 있었는데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최하 연봉 10억을 받아. 근데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돈이 나와. 그럼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걸까요? 시간이 많은 걸까요? 부자의 개념은 지금은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지금 집에서 모시는데요. 한 달에 한 900에서 1000이 들어가요. 왜냐? 간병인이 2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낮밤. 근데 제가 그 돈이 저한테 타격을 준다 안 준다? 전혀 안 줘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시간의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월급을 줘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의 부자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을 해도 나오고 일을 안 할 때도 돈이 나와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죠. 근데 저는 그걸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반드시 지금은 여러분의 고민만 보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순간을 그걸 딱 뛰어넘으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그 순간이 오면 제 얘기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예전에 이혜정이라는 여자가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저를 지금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저를 이끌고 가는 건 이 아버지의 그 말이에요. 더 잘 살아야 돼. 혜신아, 네 애들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결국 3남매를 낳았는데 하나는 의사고 한 명은 변호사예요. 한 명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러니까 언니는 아버지의 바람을 이룬 거죠. 근데 저는 뭐예요? 저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가 망하면 안 되고 계속 애터미 좋은 점을 알려야 되고 이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애터미는 지금 세대가 한 단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일을 하고 자식도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언처럼. 근데 이 친구는 그 축구에 재질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는 애터미 사업을 사실은 별로 열심히 안 하세요. 돈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취미같이 그냥 소비만 하다가 어쩌다가 판매사가 되고 이런 분인데 아들인데 이 친구들이 형제가 재능이 있으니까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8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는 축구 선수로 대성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걸 해야지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그 선크림 이런 거 보냈겠죠. 그때는 단순 소비자였는데 한국에 딱 돌아오는 시점에 이 친구가 뭘 들었냐? 애터미 멕시코에 법인이 오픈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멕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그 멕시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친구 멤버십이요. 멕시코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남미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스페인이 그 남미 그 대륙이 한 24개국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스페인어 하면 다 통한다 그러죠. 한 나라만 안 돼요. 스페인이에요. 브라질이에요. 거기는 포르투갈어예요. 스페인어가 안 통해. 근데 딱 들었는데 이 친구가 여행을 많이 했겠죠. 근데 남미 다녀본 나라 중에 멕시코가 제일 좋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멕시코에 또 가고 싶다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또 한국에서 뭔가 새롭게 또 자리를 잡아야 되네? 그러고 있는데 멕시코가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스페인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한 거예요. 뭐해서 멕시코 가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 MZ세대죠.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해요, 애터미를. 그래서 돈을 벌어도요, 차 사고 집 사는데 돈을 써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즐겨요. 여행 다니려고 애터미를 하는 거야. 아, 전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스페인어를 그냥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 닥치는 대로 나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니네 K드라마, K팝만 있는 줄 알지? K패션하고 K뷰티가 있단다? 멕시코에 오픈한데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보내줘 했는데 연락이 왔다 안 왔다? 온 거예요. 그냥 뿌렸는데 멕시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언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죽자고 한 거예요. 스페인어 독학을 했대. 저는 브라질에 있다 그래갖고 원래 8년 다녔으면 이렇게 모국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했어. 그래갖고 그런데 딱 또 코로나가 터졌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했어요? 2년을 SNS로만 계속 했는데 팀장이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엄마 아버지는 안 해. 근데 이 아들, 형도 브라질에 있는데 형도 안 해. 물건만 써.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자기 꿈이 요새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젊은 애들. 돈 마련해서 조기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는 애터미를 도구로 본 거예요. 완벽하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멕시코다. 그럼 나는 멕시코를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어. 남미를 갖고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팀장이 딱 돼보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나 이제 멕시코 자가격리가 한국보다 더 먼저 풀렸잖아요. 멕시코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으로. 30도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왜 갔는 줄 아세요? 4월 달에 가는데 국장 마감하고 들어온다고 3개월 동안. 그래서 미국으로 멕시코로 이 볼리비아로 지금 브라질로 해가 마지막에 지금 브라질에 형이 있으니까 브라질도 오픈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가 젊은 세대를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애터미를 알았는데 이게 자식 세대.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자식 세대로 내려갈까요? 시대 흐름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애터미가 낫거든. 이 친구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지 알죠? 건너 이 건너. 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그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대구탕집을 하세요. 그 이분도 그 특수교육학과 나왔다 그랬죠. 직장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애터미가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뭐냐? 이 친구 지금 본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영리더 모임이에요. 부업자들.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거, 이분도 지금 국장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모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막 한복도 입었다가 스튜어디스 옷도 입었다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만일에 이게 나쁜 일이라면 나쁜 일이고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라면 젊은이들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로얄 마스터예요. 제가 먼저 했던 친구들은 엄마 아버지가 판매사인가? 근데 그냥 소비만 하시는 판매사예요. 적극적. 근데 아들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다. 그죠? 태국 갔을 때 한복 입고 즐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 우리는 사실은 꾸역꾸역 하는 거고요. 가족을 지키려고. 이 친구들은 뭐예요? 여기 인도네시아 가서. 예. 32살이에요. 근데 지금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마음 여기서 똑같아요. 파친코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3세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주인공이죠. 윤여정 씨.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선자라는 역할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손자예요. 요건 어릴 적 선자인데 중요한 건 이분은 유부남인데 이 아가씨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불륜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야쿠자예요. 일제시대 때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제가 이 드라마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한테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본처는 일본에 있는데 네가 내 한국에서 와이프 역할을 해줘. 그럼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해줄 거야. 부자니까. 근데 이분은 뭐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을 알고 있는 젊은 한국 목사님이 그래도 결혼을 나랑 합시다. 그래갖고 그 아기가 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자이니치라고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2세, 3세로 사회 분들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꼭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 손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생했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응? 그만하라고. 할머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의 대사가 그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개고생 안 해도 됐다. 내가 이 남자를 이 사람이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왜? 폰마누라가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닌 거. 그리고 자랑스럽게 활보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 그래서 난 거절했다. 그리고 기꺼이 고생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잘 사는 거. 그때도 난 잘 살 수 있었어. 근데 난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개척했어. 중요한 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살게 되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와 앞으로 우리 손자 세대가 저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다단계가 너무 이상하죠.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단계건 10단계건 대기업이든 결국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직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근데 저는 애터미 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혼자 꿋꿋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게 왜 이게 부모 세대 이게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냐면 저는 이게 정신적인 게 더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막판에는 시장에서 배추 장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잠실 주공 2단지 있죠? 거기 상가에서 배추를 파셨거든요. 야채 가게를. 그런데 아버지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전거를 타셨어요. 자전거를. 매일.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그때 강동구에 있었어요. 성내동에. 근데 그 아버지가 여기가 잠실 2단지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요. 어디냐면 강동구까지 오는 거예요. 송파구에서. 근데 이거를 한 달에 2번 쉬셨거든요. 그 상가가.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상회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가락동 시장 같은 게 큰 상회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중간에 여기 그 도매상에 가서 자전거를 끌고 가서 야채를 담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팔아야 되죠. 그죠? 가게에서. 그래서 여기서 팔아. 그럼 밤에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 그럼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오다 보면 이렇게 언덕길이 있거든요. 지금은 올림픽 회관이 있는데 지금은 길이 평평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그러면 겨울에 얼마나 많이 자빠졌을까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구나. 아마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식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근데 여기를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셨어, 아버지가. 겨울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죠? 근데 이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자식의 미래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이덕우와 이혜정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 매일 타는 이 출근길에 이 아파트 30억 넘는 아파트에 지금 큰아들과 장남과 막내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들의 미래를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닌가. 저는요 굉장히 성실해요. 왜 성실한 줄 아세요? 아버지의 자전거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저는 절대 안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실 때도 정말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신다면 절대 포기하실 일도 없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무조건 그냥 돈이 많아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까지 생각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